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하이퍼블릭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서 이제 철탑 사이에 이러한 전선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전선이 이제 쳐져 있는 형상의 곡선을 우리가 현수선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현수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방정식에 사용이 되어진 이러한 코사인 h라고 된 이 함수를 우리가 하이퍼블릭 함수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상화된 그 오션 웨이브, 즉 이제 파도가 출렁거리는 형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제 이러한 파도의 그 속도를 이제 v라고 하면 이제 v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이 탄젠트 h라고 하는 그 h라고 표현된 이러한 함수를 이제 하이퍼블릭 함수라고 하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를 읽을 때는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그리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쌍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그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에서 다음에 방정식으로 이제 쌍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쌍곡선의 개념은 이제 뭐 F'F가 초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점의 이 곡선의 어떤 한 점 P를 그 P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 PF''과 PF의 차이가 이제 같은 점의 자치를 이제 쌍곡선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학에서 다루는 이제 하이퍼블릭 함수의 정의는, 일단 하이퍼블릭 사인 x는 이제 2분의, 이때 e는 이제 자연상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이제 이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된 것을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x라고 하겠습니다. 탄젠트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탄젠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에 정의가 성립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역수함수도 우리가 삼각함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쌍곡선 함수를 이제 이러한 그 삼각함수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하이퍼블릭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h라는 문자를 더 첨가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로 일정한 형상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는데, 물론 역수함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기본 꼴인 코사인과 사인은 우리가 주기함수였는데, 쌍곡선 함수는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주기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그 하이퍼블릭 사인 x의 그래프는 그 이제 y 이꼬르 2분의 1 2의 x 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원점 대칭을 하면 y 이꼬르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게 되고,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이 두 함수의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바로 이제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혀 이제 주기 함수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 이 함수는 이제 그 증가 함수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 그래프의 형상이 원점 대칭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sin x, 즉 이제 삼각함수에 있어서 sin x도 이제 기함수와 우함수로, 이제 sin x는 기함수, 이제 코사인 x는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와 유사한 성질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의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는 그 기호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살펴보았던 쌍곡선 함수와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 대한 것을 이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해석학과 기하학은 이제 조금 더 수학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또 기하학이나 해석학이나 서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개념도 있고 이제 이러한 개념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해석학에서도 이제 미분기하학이라는 그 과목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분야에서 이제 기하학과 이러한 해석학에 대한 미적분의 개념을 이제 접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한 과목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 x는 이제 y 이꼬르 1과 y 이꼬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근선을 가지는 이제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고, 이제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함수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의 항등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함수가 아니라 기함수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우함수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각함수의 항등식에서 이제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는 1이었는데, 쌍곡선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1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항등식에서 우리가 양변에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다음에 항등식이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y는 이제 삼각함수와 동일하게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로 이제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호만 원래는 플러스가 되면, 삼각함수에서는 플러스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이 부분이 동일하게 플러스로 이제 나온다라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은 이제 원의 방정식과 쌍곡선의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은 이제 이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1인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원상의 점 P의 좌표가 이제 코사인 T, 사인 T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릭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쌍곡선에 있어서 점의 좌표 값을
살펴보면 이제 점 P의 좌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t, 하이퍼볼릭 사인 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쌍곡선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삼각함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미분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그 값은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부호를 여러분들이 그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우리가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오듯이 동일하게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게 되고, 이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게 되는데, 이제 하이퍼볼릭 함수는 이제 이쪽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탄젠트는 동일하게 가고, 이제 코시컨트도 동일하게 가는데, 이제 시컨트 부분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플러스인데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제 이쪽 부분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중간에 그 코사인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와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증명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삼각함수에서 증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차피 이쪽은 이제 또 우리가 자연상수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그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이제 충분히 증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과목보다도 이제 암기할 것이 많은 과목이 이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면 이제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잘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암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 1번은 증명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다음에 항등식이 성립함을 이제 증명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그 일단 이제 A번은 이러한 항등식을 이제 증명하라라고 하면, 이제 원래 함수값을 넣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이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제곱을 하고, 또 이 그 하이퍼볼릭 사인 x 제곱에 대한 것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전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2의 2x와 이제 마이너스 2의 2x가 되게 되고, 이제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또 마이너스로 묶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와 만나서 플러스가 되게 되어서 결국 4분의 4가 되게 되므로 1이 되게 됨을 이제 여러분들이 손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B번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서 코사인 제곱 x를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결국 이 부분이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제곱 x고, 이제 코사인 제곱 x의 역수는 이제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항등식이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에만 조금 열심히 하시면 이제 갈수록 수학이
그 초반에 개념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열심히 하시면 이제 수학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즉 이제 개념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뿐이지 하나하나 개념을 살펴보면 이제 어려운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수학 실력은 향상이 되든지 뭐 수포자가 되든지 그것은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루트 x를 미분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호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이제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체인룰에 의해서 이 안쪽 것을 미분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루트 x를 미분하면 결국 2 루트 x분의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